11일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재판을 받으러 왔어.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법원의 부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무려 5번째 만에 응답한 전두환 씨. 그렇다면 전두환 씨는 왜 법원에 와야 했을까? 전두환 씨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어. 사자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쉽게 말해 거짓말로 돌아가신 분을 욕했다는 건데 전두환 씨는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궁금해. 바로 고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었어. 그는 5.18 당시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지. 훗날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며 그를 비난해. 그러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시민들에게 헬기로 사격한 사실을 인정했어.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총탄의 흔적들이 그 증거들 중 하나인데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는 그만큼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헬기로 사격한 게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흔적들이야. 이에 5.18 단체들이 전두환 씨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거지. 죄가 인정된다면 전두환 씨는 최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거나 500만 원의 벌금을 낼 거야. 그가 회고록에 쓴 문장들을 보면 5.18 당시 시민들을 학살하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가 느껴져. 그동안 재판을 거부해온 핑계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심해졌다는 것도 있더라. 부디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반성할 기회마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죄니까.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온 건 알고 있지?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헬기 사격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 재판을 받았어.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에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부정하는 걸 넘어 헬기 사격 자체를 부정했어. 그런데 말야, 5.18 때 시민을 상대로 한 군의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땅에서 쏘나 하늘에서 쏘나 총으로 시민을 쏴 죽인 건 똑같은데 왜 헬기 사격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궁금해. 사실 헬기 사격은 군의 자위권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 정당 방위에 의한 사격은 몸에 위해를 받는 그 사람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은 자위권을 발동시켜 시민들에게 사격을 했다고 주장해. 자위권,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뭐 한마디로 군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여기서 웃긴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헬기를 탄 군인들은 하늘에서 어떤 위협을 받았던 걸까? 시민군이 콩콩이를 타고 점프를 해서? 시민군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헬기를 떨어뜨리려고 해서? 심지어 시민들을 상대로 한 헬기 사격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는 시민들이 총을 갖기도 전이었어. 특조위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특히 21일에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위권을 운운하며 발포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군의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당시 전남 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금희 씨는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는 길에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어. 그 어린 여고생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총에 맞아 죽어야 했을까? 군의 헬기 사격은 국방부 조사 결과 공식 인정된 사실인데다가 이를 증명하는 사진, 증언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헬기 쳐다보니까 드드드 시웅 그러면서 나라를,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총. 그 총구를 역으로 국민에게 들이밀어 잠이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 그러나 일부에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1980년 5월의 광주를 왜곡하고 있어. 어떤 왜곡들이 더 있냐고? 궁금하면 다음 영상 클릭! 너네 광수 알아? 아니, 이 광수 말고 광수는 광주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군을 줄여 말한 거래. 5.18 당시 찍힌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 북한의 주요 인사나 탈북민과 닮았다나 뭐라나. 요새 그 사람들이 서로 동일 인물이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럼 그 증거 사진들 좀 봐볼까? 이 논리라면 이쪽은 전부 뱀파이어네. 글도 봐볼래? 카빈 총 무장 제184 광수 포착되었습니다. 각선님께서 토스에 올린 자료 가운데 카빈 소총을 메고 무장한 자로 미간, 눈, 코, 입 모든 면이 치아가 빠졌거나 밑입술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담은 표정의 차이라고 판단해서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권춘학 제184번 광수로 명명합니다. 184번 광수가 2006년도까지 북한에서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이었던 권춘학이다 이거지. 자, 여기서 퀴즈. 184번 광수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학교는 어디 나왔을까? 화순동면 국민학교, 광주 무진중학교. 그럼 군대는?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병장, 만기제대. 지금 사는 곳은 바로 광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북한의 인민위원장 권춘학 씨가 아니라 시민군 곽희성 씨로 북한 말고 광주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시거든. 저뿐 아닌 그 많은 분들을 또 생전에 안 계신 분들 또 알 수 없는 어린애들까지 전부 그렇고 지목을 해놨습니다. 시민군이 북한 특수군이라니 입으로 말이 아니라 방귀를 열심히 낀 거지. 그래서 이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궁금해. 바로 이분. 5만 원 말고 지만 원. 지만 원.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빨갱이의 소행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 말이 알고 보면 얼마나 바보 같고 근거 없는 말인지 알려줄까? 궁금해. 다들 알다시피 전두환 씨는 탱크를 몰고 와서 다른 군인들을 죽이고 자기 맘대로 권력을 장악했어.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야. 조선시대로 치면 역모를 일으킨 거지. 이 무슨 짓들이냐? 전두환 씨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본인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시위마저 잔혹하게 진압하고자 했어. 그럼 정의로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전두환 씨는 북한을 이용한 거야. 무력을 쓸 수 있는 적당한 구실을 만든 거지. 전두환 씨는 북한이 학생 시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남한이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니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어. 자, 그런데 봐봐. 5.18에 북한이 개입되었다고 쳐. 그럼 공산주의 북한이 남한에 내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독재 타도, 민주화 요구? 북한은 남한이 민주화되는 걸 도왔다는 말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너무 안 되지 않아? 실제로 2017년에 공개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극비 문서에는 김일성은 남한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당시 북한에서 특수군 600명이 내려와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우기고 있어. 그럼 있잖아. 당시 우리나라 최정예 공수부대원 약 3천여 명에다가 보병 제24단과 전투교육사령부 소속 군인까지 합치면 약 2만여 명의 군인들이 투입됐는데도 북한군을 단 한 사람도 못 잡았다는 거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지키고 있는데 무려 600명이나 되는 북한군들이 광주에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북한군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고, 그러나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6번의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고 법원에서도 입증됐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들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어. 아무리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더라도 5.18은 민주주의를 외친 민주화 운동이야. 덕분에 우리는 희생 위에 피어난 자유를 누리고 있어. 김진태 의원이 당선되시면 우리 태극기가 승리하는 겁니다.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외치고 5.18을 왜곡하는 당신들 역시 누리고 있는 자유. 당신들은 그 자유가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 다들 알겠지만 5.18은 민주화 운동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총을 든 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야 라는 말이야. 광주 시민들은 왜 총을 들었을까? 비폭력 시위를 할 순 없었을까? 궁금해. 비폭력 시위라는 건 말이야. 중요한 조건 몇 가지가 필요해. 상황을 지켜보는 구경자,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심판자가 필요하지. 쉬운 비유를 해볼게.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고 있어. 이럴 때 후배가 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그 주변엔 다른 학생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잠시 후면 선생님이 와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할지 정할 거거든. 자, 이제 조금 다른 가정이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선배가 후배를 괴롭힌다면 게다가 그 선배에게는 괴롭힌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힘도 있어. 후배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외친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고 이후 사실을 알리려고 해도 다 헛수고일 뿐이지. 이 상황에서 후배는 하지 말라는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하며 선배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게 맞는 걸까? 이게 바로 광주의 상황이었어. 5.18 당시 광주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어. 계엄 당국은 광주 일원의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상은 계엄 사령부의 공식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와 맞닿은 담양, 화순, 목포, 순천으로 가는 길을 막고 서울로 향하는 호남고속도로 역시 봉쇄했어. 전화도 끊긴 데다 TV와 라디오에는 광주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나오지도 않았지. 그런 상황에서 계엄군은 청년, 노인, 어린아이, 임산부 할 거 없이 곤봉으로 때리고 대검으로 찌르고 총까지 쐈어. 좀 더 지나서는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집단 발포, 조준 사격, 헬기 사격까지 했어. 당시 현장에 있던 동아일보 김충근 기자는 인간 사냥이라고까지 표현했고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 역시 사실상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라고 말할 정도였어.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공격에 광주 시민들은 살기 위해 부들부들 떨면서도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총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광주를,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어. 계엄군의 총칼 앞에 광주의 외침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거든.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갔던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다시 총구를 겨누는 게 아닐까?